구제역이 12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15일이 종식일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잠적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재 고등학교 개교를 1년 늦춘다는 충북교육청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교를 준비하던 교사와 시민단체, 주민들까지 나서 예정대로 개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서도 또 하나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는데 집주인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주중동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경찰도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 모두 자신을 제외하면 다른 세대들은 월세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두 세대를 제외하면 전부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전세고 나머지는 거기 월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전세권에 대해서는 다 조금 줄여갖고 완전히 줄여서 얘기했으니까 다들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죠. 이 건물에는 5억 원의 저당권이 잡혀 있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8억 원가량인 건물 시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입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아 들어온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입자들도 상당수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저희 돈을 날리는 것과 동시에 5천만 원이라는 빚까지 지게 생겼으니까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세입자들이 40대 건물주와 계약을 주도했던 공인중개사에 대해 진정을 넣은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과 중학생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트럭이 농협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1,3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망자는 122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마다 면허 반납 조례를 제정해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의 반납률은 1.9% 수준입니다.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심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운기 쓰면은 못하죠. 여기 요사이는 비료라도 아니면 작물이라도 해보는 거 싣고 오던가 집에 가져오던가 털어가지고 가져오던가 하려면 뭘로 가져와요. 따라서 해외에 우수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를 받는데 조건부 면허를 통해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의학적으로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어도 도로주행 평가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비상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안에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고령자 연령층으로 갔을 때 그 연령대에 맞게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훈련이나 장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이동권과 직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도 앞으로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청 신청사 재설계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예정대로 2025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고 이달 말 총 사업비 3,039억 원, 연면적 48,151제곱미터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8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청주시청사 본관동의 보존 상태 공개와 전문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청주시청사 구본관동 논의협의체에서 필수 권고한 1층에서 3층 보존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청주시는 필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방안과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옛 본관동은 1층만 남겨진 채 2, 3층이 해체된 상태라며 청주시는 본관 보존 상태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결국 대한체육회 설득에 실패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가 대한체육회의 반대 속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으려면 발기인 160여 명 전체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데 대한체육회 측 인사 1명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와 협의 없이 사무총장을 선임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또 사무총장과 상근 부위원장의 역할이 중복된다며 부위원장 체제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사무총장이 공식 절차로 선임된 만큼 해임이 아닌 2인 체제로 조직위를 운영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5일 진천 선수촌에서 조직위 구성과 관련한 대규모 연석회의를 갖고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유치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의 경우 대회 유치 9개월 만에 조직위를 설립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조직위 설립 기간을 또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도 문체부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어렵사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조직위 설립 단계부터 불협화음을 드러내면서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의 개교를 내년 3월에서 1년 늦춘다는 충북교육청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교를 준비하던 교사들과 시민단체, 주민들까지 나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로 운영될 단재고등학교의 개교를 1년 늦춘 주된 이유는 교육과정 재검토입니다. 일반 교과는 국어와 사회, 한국사 위주로 편성하고 나머지 시수는 개인 맞춤형 대안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존 계획인데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과 과학, 영어 등을 추가해 교육과정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 교과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 변경의 하나의 방향성일 뿐이지 일반고랑은 다른 학교의 대안학교를 그대로 저희도 이제 기준을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 250여 명으로 구성된 충북 대안교육연구회와 이장단 협의회 등 주민들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행동을 구성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감시를 항의 방문한 이들은 교육청의 계획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대안학교 설립 목적에 맞춰 내년 3월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교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로 하고 기형적인 입시 학교를 만들겠다니요. 또 단재고가 맞춤형 미래교육과정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개교해야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대학 입시에 교과 실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한다고 하는데 가덕면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느 지역에서 일반 공부를 위해서 찾아올지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교사와 장학사, 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단재고 개교 TF팀을 새로 꾸릴 방침인 가운데 대안학교 개교를 둘러싼 교육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위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양 대학은 교무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이를 위해 충북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 외부 경계 허물기, 국제 경쟁력 강화, 혁신 선도 인재 양성을 세부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는 대학 10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서울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수랑길 윕스 팔라우 대통령을 만나 양 지역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청북도와 팔라우가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한 관광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교육과 2차 전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윕스 팔라우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양 지역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역대 농장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종식일은 다음 달 15일이 될 전망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첫 발생한 청주 농장과 1.8km 떨어진 북이면의 염소 농가에서도 구제역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은 지금까지 청주 9곳, 증평 2곳 등 11개 농가로 번졌고 소와 염소 1,5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번지던 구제역 확산세는 현재 멈췄습니다. 지난 18일을 끝으로 12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조기 종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농가 주변 3km 방역대 농장에 대한 임상과 항원, 항체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와 증평 두 지역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다음 달 15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단기간에 한 7일, 8일 사이에 발생을 했고요. 이전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한다면 우선 시간도 35일 정도 만에 종식이 되는 거고. 충청북도는 지난 20일 도내 소와 돼지 등 모든 우제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추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시기가 가장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은 재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도 구제역 위기관리 심각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3km 방역대 밖에 청주와 증평 지역 소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어제 충주시 신리면 2곳과 동양면 1곳, 제천시 백운면 1곳 등 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모두 폐원한 뒤 전체 나무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도내에서는 27건의 과수화상병이 발병했으며 전체 피해 면적은 6.4헥타르로 늘었습니다. FC 충주 선수단과 구단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FC 충주의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선수들이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배경과 구단주의 후속 조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FC 충주 선수단은 구단주가 선수단 불화를 조장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구단주는 일부 선수단에 대해 훈련장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양 정수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됐습니다. 단양군은 국비 등 494억 원을 투입해 단양읍 삼봉로에 하루 2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정수장과 가압장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준 정수 처리 공정과 수질 경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나노막 여과 처리 시설 등이 도입돼 석회질 없는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주식회사 심택과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심택은 청주 시티투어 등의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는 등 청주 명소를 활용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 청주시는 심택 임직원들이 청주 명소를 탐방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상 유니브가 마련한 레트로 페스티벌이 충북대 정문 중앙잔디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동아리가 함께한 오늘 행사에서는 그때 그 시절 낭만 차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레트로 감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과 시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변제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5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자금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진천군이 추진 중인 초평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군은 초평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관광단지와의 차별성 부족과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공공기여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천군은 토지 적성평가 자료 제공을 위해 공모를 중단했다가 지난 2월 공모를 재개했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이 가족 자연장 사전 임대를 내일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목련공원 자연장은 개인장과 부부장, 가족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사전 임대를 진행하는 자연장은 모두 171기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10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하락했으며 화학 제품이 20.8%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광공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고려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 운전자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는 것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개개인의 운전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정책들이 나와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